네, 백운기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이 분당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기에 나가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병민 위원장 혹시 네.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분당 두 군데 지역인데 하나는 성남시장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만약 사실 이제 이건 엄밀히 따지면 지방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지방선거에 누군가가 출마를 해줘야 자리가 비니까 보궐선거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은혜 의원이 이것도 이제 가정이 필요한 얘기죠. 경선에서 만약 탈락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를 꺾어내고 본선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정에 가정을 덧붙인 이재명 고문에 대한 등판 얘기여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설령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김병욱 의원이 만약 출마하게 됐을 경우 등에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꽤 그냥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법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총리라든지 내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과는 잘 모르겠지만 백지신탁 문제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많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국회의원은 상관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원내에 진입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주변에 있는 참모나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이나 조언을 해볼 법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분당의 안내 뭐 본사인가요? 네. 그거를 뭐 세운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 판교에 있는 테크노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 이제 IT 기업들이 다 진입해 있는 상태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하죠. 지금 과거 이제 노원병 지역구를 두고 쭉 거기서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되게 되면 가장 박수치고 반기게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박진영 교수, 이재명 고문이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본인 뜻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본인 뜻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분당을에 이 김병욱 그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느냐 문제인데 어제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거든요. 김병욱 의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물론 뭐 전략 공천 카드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나와 있는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력 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뒤처진다. 그럼 뭐 김병욱 의원을 전략 공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까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 소설의 배우는 이준석 대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야지만이 자기의 이 흔히 하는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사생활 관련해서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런 걸로 돌파하려고 하는 존재감 과시가 아닌가 그렇고요. 좀 이 대선 후보는 조금 어쨌든 쉴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시죠. 네. 신성범 의원 잠깐 옆길로 좀 갔다 올까요? 이준석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훅 들어오시네. 저는 그 재기 발랄함 타이밍 잡는 거 이슈 선점은 탁월하다. 특히나 며칠 후까지 언론의 반응까지 계산하는 이런 것은 저 연배에 85년생으로 치는 저도 도저히 족탈 불고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 다만 이벤트 위주의 그러냐 다시 말하면 큰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술 하나하나의 개별 전투에서 이기는데 능하다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약간 손해보면서도 참아주고 참고 견뎌내고 하는 이런 진중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감히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갑자기. 그러면 지금 이재명 고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신성범 의원은 지금 아까 뭐 배후를 이준석 대표 얘기했는데 남의 당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이 상황을 그냥 이재명 고문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 연료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고문의 속 생각은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에 진짜 분신처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할을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인수 고문을 진짜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건 지금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경찰 검찰 수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던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사실 뭐 수색을 하고 이미 다 이렇게 하는 이 대목,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뻔히 예상되는 검찰의 거의 코스처럼 돼 있는 검찰 수사, 그것도 뭐 FC 문제라든지 뭐 그 수임료 대납 의혹이라든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장동도 있는 거. 이 대목에서 어떻게 내가 버텨낼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저는 걱정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우려사항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분당 갑이든 어리든 김병우 의원이든 김은혜 의원이든 빈자리가 생기면 고문님 나서셔야 됩니다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감히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은영 소장 네. 시각은 어떠신가요? 요새 이제 냉정한 현실, 뭐 냉혹한 현실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국민이나 정당이나 지금 상당히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지금 그 지방선거와 관련한 성격에 대한 여론조사를 어제 나온 MBS 조사나 또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현 정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한 50대 초반이고요. 견제해야 된다가 한 40% 정도 나와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대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모든 정당이 아직 대선의 결과가 개표는 됐지만 아직도 그 선거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 속에서 어쨌든 이 모든 전체적인 어떤 국정의 기조는 윤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써 그 이재명 후보에게도 계속 어떤 갑옷을 입혀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옷을 입혀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대치 국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선출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성범 의원, 뭐 조혜진 의원이 좀 버거웠을 거예요.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는 당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구조인 건데 다만 이제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견제, 당내 비주류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그런 아마 견제에서 출마했을 텐데 표 차이가 얼마 된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큰 표 차이 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근데 김병민 의원, 뭐 사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는 순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면 뭐 윤심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권성동 의원 정도 되면 권심이죠. 아니, 권성동 의원이 방송 MBN 뉴스 인터뷰였던가요? 나가서 저도 이제 선수가 있는데 제 정치적 진로는 제가 알아서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일 뿐더러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당 사무총장을 맡았고 또 당의 선대본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선 과정이면 모르겠는데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맺어서 움직였던 그 인연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야 뭐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 어려운 임무를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의 무거운 숙제가 남아있을 겁니다. 박찬영 교수, 이제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이렇게 될 텐데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잠깐만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표수가 나왔네요.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이 98표 가운데 81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몇 표 못 얻은 거예요? 17표. 결국 이게요. 그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다 실린 거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이 빠져가지고 충남지사 선거로 이렇게
전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됐던 그때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1등, 2등을 김태형 의원, 그다음에 권선동 의원이 3등을 했습니다. 제법 예. 뒤처지는 3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된 거는 결국은 윤심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흔히 하는 이 권성동 의원이 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저는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소야대입니다. 예.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라든가 그다음에 이 정부 조직법 개편에 있어서 타협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조건적으로 강성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문회 이 총리 청문회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가 낙마다 이렇게 설정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아주 건조하고 냉철하게 검증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여론에 태우는 말하면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초전보다는 탐색전을 하셔야 된다. 두 분이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아는 권성동 의원 타협과 협치 잘 해낼 뿐입니까? 참 판단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권성동 의원의 특징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말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선이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상치로 판단할 거다.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본다면 너무 윤핵관이기 때문에 다 동갑이긴 합니다. 그 대목에 좀 벗어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완전 오더 받아 명령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체제로는 안 갈 거라는 나름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큰 흐름은 같이 가는데 사소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청와대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고 판단할 텐데 글쎄 그 재량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고 참고로 제가 보니까 81대 21이었네요. 이렇게 권성동 81, 조혜진 21. 의외로 조혜진 의원이 생각보다 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예. 81대 21이 나올 수 있나요? 102명이었답니다. 기사를 다시 보니까 102명이 참석했다니까. 예. 제가 속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81표를 얻었는데 21표 선전했네요. 선전한 거예요. 예. 이 분위기 속에서 선전했어요. 대세론 속에서 예. 그나마 조혜진 의원이 선전했다. 용기가 가상하다고 좀 표를 주더라고요. 조혜진 의원도 오랜만에 원내 복귀해서 뭐 상당히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은영 소장께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여야 원내대표에 바라는 기대라고 그럴까요? 주문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민주당은 그 개혁 과제들에 대한 게 지지층이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 지방 선거의 성격을 보면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많거든요. 그 속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지지층의 요구를 잘 관철을 시켜내는 게 원내대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계속 지금 이 양강, 그러니까 거대한 두 개의 힘이 계속 대치하는 국면이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잘 서로 간에 실현시켜내는 그게 앞으로 한 2년 총선까지의 양 당의 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보죠.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지금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유영하 TV라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건데, 야, 이 여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위원장, 예. 정치 활동 재개죠? 네, 재개죠. 그러니까 후원회장 정도를 맞는 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의 메시지를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고마움들이 물씬 묻어나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유 변호사가 본인이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변론에 나섰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언급을 했고, 근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보다 사실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건 나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던 예. 그 얘기가 사실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시절에 지지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당선되지도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인물 경쟁력으로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국면 속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메시지를 낼까가 이제 관심사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어디까지 도와줄까가 궁금한데 사실 지금 이 메시지 하나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큰 의미가 있죠. 이게 저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 제가 5년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꼭중생활 이야기하죠. 저희 곁에서 함께했다. 유 변호사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2년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희 곁에서 힘든 시간을 참아내며 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는 게 사실 제 느낌이었어요. 이게 개인적인 이런 걸로 설명한다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올 때 그 옆에 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 지키고 있었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부총리, 조윤선 전 장관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딱 쳐다보시고 악수 한 번도 안 악수 한번 가죠. 가지. 왜 그러냐? 못난 참모들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옆에 있었던 것은 5년 동안 유영하 변호사다. 이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아주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면의 심리 세계는 지난 5년간 하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 개인적인 의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은영 소장,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메시지 낸 게 있나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저 대신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지금 그 병원과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지금 어떤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새 정부와도 어떤 충돌로 이어지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성과 사과 이야기는 뭐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유영하 씨에 대한 지지 이야기가 사적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공적인 영역에 또 투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유영하 씨의 정치 행보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사적 관계 외에 대구 시민을 위한 자기가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정치 도 이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저께 대구에 가서 좀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만나 뵀는데요. 아마 이 상황이 김재원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친박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친박인데 김재원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이다. 예. 그렇게 저는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영하 씨가 당선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절을 만든 곳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보고 포석하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뭐 그런 추측까지 들었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자기가 박근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텐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뭐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파리, 대통령 당선자 파리 선거로 변질됐다. 상식 밖에 씁쓸한 일만 생긴다. 그렇죠? 아니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은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지만 만에 하나 김재원 전 의원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가 되는 사람을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만 하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 파는 사람 누구 현 당선인 파는 사람 누구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경각심, 뭐랄까 경계심을 불릴 그런 대목으로 저는 봐요. 근데 순간이동.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영아 변호사를 시키고 싶다 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김재원 최고보다 더 높게 나와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몰라도 홍준표 의원을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대목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든 김이든 어찌됐건 자기와 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도록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는데. 예.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대구에서 일급 민심이 그랬습니까? 예. 예.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걸로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대구에는 윤심이 없나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봤을 때 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보고요. 사람들이 윤심 하는데 저는 그 윤심은 윤석열 당선인을 너끈하게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사람들한테 마음을 갈 것인가를 두고 아마 선거 캠페인 마케팅을 벌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전국 지방선거에서 한 곳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곳까지 나비 효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혹시 불협화음으로 문제가 비춰지게 되면 대구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서 너끈하게 당선될 곳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자칫 잘못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걱정이 있긴 합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게 저는 대선 2라운드 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윤심과 2심의 갈등, 2심이 다시 한번 지금 맞붙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지역이 가장 크게 맞붙는 곳이 지금 경기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지난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었고 거의 초박빙 0.74%포인트의 격차밖에 안 보인 대선이었기 때문에 다시 대선 2라운드가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선 2라운드의 지방선거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데 5월 10일 취임식 3주 후인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진 아까 이현영 소장 말씀대로 그 긴장과 대치가 계속 확장되는, 이게 뭐 불가피하다는 표현보다는 정치 현실이다. 안 좋은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 실종이죠, 사실은. 박진영 교수가 지방자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뭐 한국 정치가 이게 전일적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가 대부분이 정권 심판론이냐 밀어주기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좀 한번 바꿔봐야 돼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안 하면 시도별로 따로 하는 거죠. 시기별로. 임기도 다 다르고. 아유,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내내 선거. 근데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적 정치적 관심도는 줄어들죠. 한두 번 하는 것도 이렇게 머리 아프네. 아니 이제 박 교수님 아이디어가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 방송에서 떠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보도를 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만 한다면 광주시장만 광주 시민도 관심, 이거는 또 새로운 모델은 될 수 있어요. 외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신성범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